I had a gun and I put it to my head. 그때 조금 쇼크를 먹어가지고 좀 마음이 힘들어지면서 빨리 가는 것도 좋겠다, 건강할 때. 이런 생각을 이제. 자살은 젊은 세대와 노년층 모두에게 조용히 다가오는 문제입니다. 겉으로는 한순간의 선택처럼 보이지만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사람마다 다른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She was in the kitchen cooking food. I was in my room and I just hear her knife chopping. And I said, I don't. I was like, so I halfway pull and then I gave up. 아브라함 준 씨는 당시 19살이었습니다. 그날의 일은 오랜 시간 고민 끝에 내린 선택이 아니라 순간적인 충동이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하루아침에 생긴 일이 아니었습니다. So during that time, I was like sinning a lot of bad things, I was stealing, I was fighting, I was doing drugs, and I was hurting a lot of people. Very just little things would hurt me a lot. So just little things, but at the time I was very sensitive. 그 무렵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도 깊은 갈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You know, I know when I talk to my mom, she's not proud of me, you know? She's disappointed, she's ashamed. She doesn't like me, you know? So I was like, if you don't like me, I'm gonna just kill myself, you know? 그는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습니다. Yeah. So after I put it down, I said, "Oh my gosh, I can't believe that just almost happened." And then I started crying, and numerous, tears started coming down. And then I thought about my mom. 아브라함 씨는 그 순간을 지나왔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순간이 마지막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위기는 젊은 세대에게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 20년 있었어요, 토탈. 네. 이제 미국이란 나라에서 마땅히 이제 나이가 들면서 자식들도 멀어지고, 자식들도 이제 방문을 거의 안 하잖아요, 미국은. 또 타주에 있고 그러면 더 힘들고. 그래서 이제 사람을 만날 기회도 없고, 마땅히 동료도 없고, 더군다나 본인이 이제 육자가 점점점 이제 뭔가 노쇠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거동하는 것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집에 이렇게 있다 보면 그런 면에서 약간 고립되고. 때로는 깊은 우울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몇 개월 사이에 제 주변에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제 가족이나 제 아는 분이 참 힘들어하는 상황을 보고, 이게 그때 조금 쇼크를 먹어가지고 좀 마음이 힘들어지면서 빨리 가는 것도 좋겠다, 건강할 때. 이런 생각을 이제 좀 하게 되더라고요. 이 경험은 개인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미국 내 한인 자살률은 미국 평균보다 훨씬 빠르게 늘었습니다. CDC 공중보건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2년 사이 미국 내 한인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기준으로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 전체 증가 속도보다 3배 이상 빠른 수준입니다. 최근 통계에서도 이 흐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CDC 사망 통계에 따르면 자살로 사망한 한인은 2023년 174명에서 23% 증가한 2024년 2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시아 태평양 인구 중에서 지금 그 2위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미국에서. 하지만 이런 높은 수치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바라보는 인식에는 여전히 큰 간극이 존재합니다. 지난해 12월 미주 한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에서는 자살은 반드시 예방해야 한다는 인식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살은 나쁜 거라고 생각하고 자살은 예방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막으려고 노력해야 되거든요. 그게 예방주의 집단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집단이 46.2%뿐이 안 나왔다는 겁니다. 나머지 53.8%는 오히려 자살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거나 자살이 예방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나 자살에 대한 예방 개입의 의지가 낮다라는 겁니다. 자살은 하나의 이유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우울과 고립, 경제적 압박,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문화적 장벽이 겹치면서 위험은 더 깊어집니다.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20년 넘게 자살률 1위를 기록해온 나라입니다. 2017년 이후 10대부터 30대 자살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사망 원인 1위가 모두 자살입니다. 전문가들은 성취 중심 문화와 실패를 부끄럽게 여기는 분위기가 이 문제의 배경 중 하나라고 설명합니다. 이 같은 문화적 인식은 이민 이후에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본인이 아픈 거에 대한 낙인 또 유전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하셔서 그 가정에 대한 문제라고 가정의 문제를 밖에 나가서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문화 때문에 그걸 얘기하면 우리 가족이 수치다 이런 또 어려움 그런 문화적인 장벽 때문에 자살률이 높은데도 그런 도움을 요청하는 거는 현저히 낮거든요. 장벽을 너무 높게 생각하시고 다가가지 못하시는 거예요. 자살은 한순간처럼 보이지만 그 이전에는 여러 번의 신호가 지나갑니다. 그 신호를 누군가 가볍게 넘기는지 아니면 한 번 더 묻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살을 하시기까지는 자살 시도가 평균 28번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살을 시도하시거나 생각을 하시는 거는 사실은 살려달라는 외침의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Started talking to me. Yeah, I was like, oh, this is good. I wanted to talk to my mom, you know? She started talking, asking me questions. 뭐 어떻게 지냈는지 뭐 하는지 아니면 내가 주체가 돼서 좋은 파지티브한 쪽으로 자꾸 뭔가 좀 운동을 하든지 뭐 어디 놀러 저기 여행을 간다든지 즐거운 거는 자꾸 찾아서 하는 수밖에 없어. 이런 시니어 센터 같은 데 와서 운동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문제는 크지만 해결은 아주 작은 곳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자살은 막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이미 우리 곁에 있습니다.